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강의를 맡게 된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퍼펙트 손해사정회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랑 이름을 여기 적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뭐 자료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그럴 때는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험업법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법 관계랑 공법 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공사 혼합법인데요. 보험업법이라는 게 사실은 손해사정업이랑 많이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보험회사 자체의 규율적인 거나 아니면 뭐 보험회사 관련한 모집인들 그리고 뭐 회사 청산과 해산 이런 거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사정업이랑은 크게 많은 관련은 없지만 저희는 일단 1차를 합격을 하시고 또 동차 뭐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1차 합격할 때 전략 과목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암기 같이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업법이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암기를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어떻게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서 조금 더 암기하기 쉬운 방법들과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수업 방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법 제1조에는 보통 목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조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업법 제정의 목적을 보면 개별 보험회사 그리고 개별 이해관계자를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하고 국가 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는 이론을 설명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반 있고 문제풀이반 있는데 그렇게 두 번 수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 문제 자체가 과거에는 뭐 1번, 2번, 3번, 4번 해서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가, 나, 다, 라, 마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 4개, 5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가는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덜 정확하게 공부를 했어도 됐다면 최근에는 정말 정확하게 조금 아셔야지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번,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그렇죠?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게 이쪽에 목적에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번은 틀린 거, 그 다음에 보험업법의 건전한 육성. 목적,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 이거는 과거에는 보험업법의 목적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로 헷갈리는 보기로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제 빠져서 목적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거 목적에 있었죠.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 이거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바로 X표 치시고 맞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또 들을 필요 없이 복습하실 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 그리고 다, 마 해서 3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업법은 공법과 사법의 혼합 법률입니다. 공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공공단체 같은 거를 뭐 규정을 할 때, 그리고 감독할 때, 허가해줄 때, 신청해줄 때, 그럴 때 공법을라고 말을 하고 사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그리고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법률이죠.
보험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법, 운영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 감독을 규정하고 공법인 행정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또 감독 법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사법과 공법의 혼합법인 그렇게 혼합 법률이다, 공사 혼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업법의 범위. 보험업법,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모든 법을 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위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라고 합니다. 보험업법에서 다 규정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거를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또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전체를 규정을 하지 못하니까 또 더 구체적인 거는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보험업법 치면은 바로 뜨거든요. 근데 업법 같은 모든 법이 그렇지만 업법도 그렇고 계약법도 그렇고 사실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볼 때 계약법이랑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아예 출력을 해서 그냥 뭐 지하철 다니거나 이럴 때는 계약법 계속 보고 업법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장 잘 요약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단 비교 보면 이쪽에는 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 보시면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하면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로 더 조금 자세하게 뭐 생명보험 계약, 연금보험 계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하면은 이쪽에 또 시행규칙의 총리령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의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업이 어디에 적용되냐. 모든 보험회사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보험회사 대부분 아니면 뭐 KB손해보험 아니면 뭐 생명보험 보통 알고 있는 보험회사는 그런데 이제 공제나 택시공제나 버스공제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보험도 있고 국가에서 또 관리하는 수출보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보험들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보험이나 공제나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제, 우체국 보험, 공보험, 수출보험까지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뭐 적용 범위에 공제나 우체국 보험, 공보험들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틀린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맞는 개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무총리령으로 공포한다. 우리가 배운 거는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다. 이거는 맞으니까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험업법과 계약법의 내용이 상충된 경우에 보험계약이나 약관에 대하여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민법과 상법이 있으면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법을 적용하는 순서에 대한 법률 그런 관해인데요. 그래서 보험업법과 계약법 내용이 상충된 경우에는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이나 약관에 대한 게 상충될 때에는 이제 보험계약법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답안 보시면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상충될 경우에는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은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고, 답안은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상충될 경우에는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된다니까 맞는 답이 되겠죠. 좀 이해 가시나요? 이거 말씀드린 거? 보험계약법이 특별법인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업법과 계약법이 있으면 보험자가 있고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국가기관이 뭐
금감원이나 등이 있으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는 계약법이 우선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자랑 보험계약자 사이에서는 뭐 약관이나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약법이 우선을 하는데 보험자가 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이나 운영 시에는 법에는 규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설립 운영 시에는 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나번 보시면 보험업법과 계약법 내용이 상충된 경우에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 업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설립에 대해서는 계약법이 아니라 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나번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계약법으로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는 맞는 답이고. 네, 그래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계약법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라번도 계약법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보험업을 감독 규제하는 감독법적 성질을 갖는다. 네, 그래서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사법적 규정이다. 허가에 관한 규정은 감독 규정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공법적인 규정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속 법령으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감독 규정이 있는데 법령은 감독 규정까지는 법령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만 있으면 맞는 답이 될 텐데 지금은 감독 규정은 이거는 X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법과 사법 규정을 함께 담고 있어서 공사현업법의 성질을 갖는 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허가, 자본금, 조직 등 보험기업의 실체에 관한 법률이다. 네, 맞습니다. 실체법이랑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체법은 이제 뭐 권리나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실체를 설명을 해 놓은 거고, 뭐 민법이나 상법, 아니면 회사법 이런 종류의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절차법이라는 거는 뭐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 이런 것처럼 실체를 어떻게 절차를 할 것인가, 절차로 실체를 어떻게 만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들은 이제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도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이 동일하므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방향이 항상 일치한다. 자, 일단 객관식 시험에서 항상 일치한다, 뭐 전혀 아니다 이러면은 항상 틀린 답이죠. 항상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다 예외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앞에 보험업법과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이 동일하다. 이거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틀린 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독점 규제의 법률은 이제 뭐 카르텔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뒤쪽에는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목적이 동일하지만 그 뒤에 항상 일치하지도 않고 입법 목적이 전체 동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으로 하셔서 지금 가랑 다 그리고 마, 아, 자 해서 총 5개가 맞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험업의 성질과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금융위원회는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기초서류 중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의 산출 방법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뒤에서 나올 텐데 기초서류가 지금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 중에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서 하나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 서류 다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102조는 보험계약법의 특별법으로 공제, 최신보험 등에도 적용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어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102조 같은 경우에는 모집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2조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살짝 보시면 나중에 또 계약자의 권리할 때 같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 그러니까 계약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2조 같은 경우에는 특별보험계약법의 특별법으로 공제, 최신보험 등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거는 이제 원래 앞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공제나 우체국보험, 공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2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의 내용이므로 공제나 최신보험 등의 뭐 수출보험 이런 데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보험업법은 공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보험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공제나 최신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역외군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도 감독기관의 일원화 시장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으로는 그 우체국이나 뭐 최신보험, 수출보험 등은 보험업법의 규정을 받지 않고 그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원칙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보험사업을 감독하는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공시주의, 그리고 준칙주의, 그리고 실질적 감독주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공시주의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는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 재정 상태만을 공시하면 좋게요. 재정 상태 뭐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1년 끝난 다음에 뭐 회계,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내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만 하면은 그냥 뭐 보험 사업을 하는데 큰 감독 규제 없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주의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하고 있다는데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준칙주의.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만을 준수하면 그 다른 터치는 안 하는 그런 주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감독주의가 우리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그런 감독주의고요. 실질적 감독주의는 법령만 준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보험사업 전체를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감원 이런 데 민원 넣으면은 보험회사에서 가장 무서워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금감원에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질적 감독주의가 가장 엄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엄격한 감독 방법을 취하는 것이 실질적 감독주의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감독주의 취하고 있다. 맞습니다. 공시주의가 가장 엄격하지 않은 감독 방법이죠. 그리고 공시주의는 경영성과 재정 상태만을 공시하면 족하다. 뭐 재정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독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국가가 보험 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이 사항이 준수되는지 여부만을 감시하는 것을 준칙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주의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는 맞죠. 세 제도 중에서. 근데 그리고 준칙주의는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보장하는 제도이고 실질적 감독주의는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제도이다.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냥 상대적으로는 최소로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험계약 체결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법 제3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금 보험회사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게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이렇게 3가지거든요. 얘네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체결한 경우 업법상에 없는 뭐 공제나 버스공제
아니면 우체국 보험, 최신 보험, 뭐 수출 보험 이런 것들은 보험업법상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보험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뭐 그 보험 계약들은 체결이 되는 거겠죠. 크로스 보드 인슈어런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회사, 상호회사, 국내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 이렇게만 보험 계약이 가능한데 예외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 보험사, 그러니까 주식회사, 상호회사, 그리고 이렇게만 업법상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외국 보험회사인데 국내에 없는 외국 보험회사랑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보통 가능한데 조금 외국과의 거래가 많은 그런 것들, 뭐 수출 중에서 적하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싣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뭐꼭 국내 지점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서만 보상을 받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출 적하보험이나 수입 적하보험 같은 경우 외국 회사와도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항공보험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조금 외국계 보험회사와 계약법을 맺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같은 경우에 국내 회사랑만 맺을 수 있다면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 여행 갔을 때 외국에서 그냥 쉽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행자 보험, 재보험, 뭐 수출 적하보험, 그리고 수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그리고 해상보험 이렇게 세 개는 조금 같이 외우시는 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과도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생명보험과 장기 상해보험까지 이렇게는 외국계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수님이 항상 오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는 장기가 상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얘네 장기가 상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같이 외우시면 좀 편하시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외에도 한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면 외국급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3개가 아니라 뭐 2개 아니면 4개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에서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재가입? 다시 가입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곤란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체결하기 곤란하다, 곤란한 경우 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넘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보험계약자가 국내 지점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는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수출보험,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신데 수출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적하보험은 해당을 하는데
그냥 수출보험은 뭐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럴 때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출보험만 나오면 틀린 답이고요. 수출 적하보험 아니면 수입 적하보험 이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상해보험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죠. 여행자보험 답은 4번이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2개 이상이 아니라 3개 이상이었죠. 그래서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거절되어서 체결하는 경우니까 이것도 틀린 답이고,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종기가 되어서 끝났다는 말이죠. 동일 외국 보험회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안 됩니다. 종기가 아니라 그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곤란하기만 하면 안 되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외국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외국 보험회사와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화재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 장기화재가 아니라 장기상해입니다. 장기에 상해 입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리고 2번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 적하보험계약, 수입 적하보험계약 체결한 건 맞죠? 수출 적하, 수입 적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외국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에서 3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승인만 얻으면 안 되죠. 체결하기,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로서까지 포함이 되어죠. 2개 같이.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업의 허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한다는 거는 허가를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담배도 금연구역인데 지금 흡연구역이 있으니까 흡연구역에서만 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사업도 허가를 해준 보험회사만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란 특정 상대방에게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비 허가를 받고 본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본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비 허가를 받고 나서는 2개월 안에 금융위에서 뭐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되고요. 본 허가도 마찬가지로 본 허가만 받을 때는 2개월 안에 뭐 가타부타 말을 해줘야 되고, 예비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본 허가를 받을 때는 1개월 내에 승인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나 취소하는 행정관청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 이렇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저희가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죠. 맨날 금감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감독인데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의 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모여서 뭐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뇌 같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수족이 되어서 뭐 실제로 뭐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업법에서는 금융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거진 대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일들. 그래서 그거 차이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실수를 안 하실 텐데, 금융감독원이 나오는 규정이 거진 없어요. 다 금융위원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만 제대로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나 본허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2개월 이내, 이거 맨날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2개월입니다.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예비허가 기간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한 차례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유가 어떤 게 있냐면 신청 서류들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에 의해서 예비허가 기간을 한 번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여부를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허가를 받은 다음에 본허가를 받으면 예비허가에서 뭐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보험 예정자가 그거를 조건을 맞췄을 때는 본허가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규정은 보험자들을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에는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실질 조사에 걸린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비허가는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사업 예정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험사업 예정자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 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본허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본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험 사업을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거진 대부분 예비허가를 신청을 한 다음에 본허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비허가나 본허가 모두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너네가 A만 하면 우리가 허가 내줄게. 이렇게 했을 때 보험업 사업자들은 이제 그 조건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죠. 그리고 허가를 하거나 또 취소를 할 때 관보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영업을 할 때 보험회사가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맞죠? 심사에서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저도 처음에 풀 때 그냥 넘어갔는데 보험업법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3단 비교 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업법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니까 약간 위치로 살짝 이거를 뭐 시간 나실 때 뭐 지금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3-4개월, 3월, 4월 때쯤에 한 번씩 보시면은 위치가 대략 기억나시면 이거는 시행규칙이 있었네. 이거는 시행령에 있었네. 그렇게 살짝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다 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본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둘 다 조건 붙일 수 있고요. 본허가 여부의 통지기간은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허가 여부의 통지기간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둘 다 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는 거는 기간 연장,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게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자들은 예비허가 신청하고 본허가로 신청을 들어가겠죠. 금융위원회는 그 조건부를 맞추면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의 허가 신청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비허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예비허가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보험업 신청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답. 2번, 금융위원회는 신청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그쵸? 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본허가는 그 다음에 1개월에 답해야 되고, 그냥 본허가만 신청했을 때는 2개월 내에 대답해줘야 되고, 허가 내줘야 되고요.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와요. 개월수 맞추는 거. 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험업법 시험에서. 그래서 사실 개월수도 나중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몇 개월은 어떤 거 항목들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외우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네, 보험업법의 예비 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많이 얘기했죠.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나오듯이 한 번만, 두 번 아니고요. 한 번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4번. 보험업법 예비허가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게 요새 시험 스타일입니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 예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리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서 넘어가 볼게요.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6개월 내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본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아니죠. 둘 다 붙일 수 있죠. 보험업의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에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업의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건을 이행할 때 무슨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내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비허가를 받고 나서 자기들이 조건을 알아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네, 개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번 다시 올라가 보시면요. 예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총리령인가? 네, 이따 잠깐 쉬는 시간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는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나랑 바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 허가의 대상과 허가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업법 허가의 대상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썼듯이 주식회사, 그리고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뭐 많이들 아시죠? 보통 회사들 주식회사가 많죠. 주식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인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인데 지점을 국내에 두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만 규정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외국보험 국내 지점, 아까 허가의 대상 일단 3가지, 3회사, 주식회사랑 국내 지점, 그리고 상호회사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허가를 하냐? 그게 주식회사 국내 지점이랑 상호회사랑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으로 설립이나 아니면 영업 설립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상법상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외국보험회사는 이미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죠. 그러니까 국내 지점 들어올 때 뭐 설립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영업한다 우리 이렇게만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립할 때도 그렇고 영업할 때도 그렇고 둘 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종목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 업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험들이 먼저 생명보험은요. 연금보험이랑 그리고 퇴직보험 포함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해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법에 나와 있는데 그려놓으시면 아니면 사진 찍으시면 좀 나중에 보기 편하실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잠깐만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뭐 보증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날씨보험 등등. 이것도 외우실 때 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이 생명보험에는 연금, 생명, 퇴직보험이 있고 재산보험에는 상간녀는 질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상해보험, 간병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험 있는 거 전부, 그리고 생명보험 전부 또는 재산보험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손해보험 전부를 받은 보험사는 재산보험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중에 종목별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전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재산보험 중에서 뭐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은 서로는 안 되고요. 생명보험 전부를 허가받은 자 또는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받은 자는 재산보험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이거 받았다 그러면 자동차의 재보험에 관한 보험 영업 허가 따로 안 받아도 가능하고요. 보증보험 받았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의 재보험, 손해보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생명보험 허가 받았다 그러면 생명보험의 재보험까지 생명보험 회사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손해보험 전체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뭐 이 다음에 또 만약에 보험이 신설된다면 그 보험도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분야는 이렇게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영위할 수 없는 보험의 종류는, 그러니까 일단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를 했다면 생명보험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보험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재산보험이니까 손해보험 전부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받을 수 있고요. 동물보험은 원래 손해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원자력보험도 그렇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4번은 허가를 받았어도 영위를 할 수 없겠죠. 생명보험 안에 있으니까. 헷갈리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책하고 틀린데요. 재산보험이 네. 책을 이렇게 엮어 나와 있는데 손해보험하고 틀려야지. 이게 책이 잘못됐어요. 이게 손해보험이고요. 이게 재산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넘어가도록 문제 6번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이다.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외국 보험회사는 아니에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그리고 유한회사, 합병회사, 한명회사 이것도 합명입니다. 상법상에 있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보험업을 허가 받을 수 없죠. 그다음에 허가는 보험 종목별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보험 종목별로 받아야 하거든요. 보험 종목이랑 상품이 있어요. 보험 종목 있고 보험 상품이 있죠. 종목은 이런 거. 자동차 보험 전체, 보증보험 전체, 기술보험 전체. 이렇게 하나하나는 이 종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도 영업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해년마다 매번 다르죠. 약관도 다르고 그런 거는 각각 다 보험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는 보험 상품별로 받아야 된다. 그럼 그것도 틀린 답이 되겠죠. 허가는 보험 종목별로 받아야 하고 보험 종목이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보증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 생명보험 이런 식으로 보험 종목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속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는 상해보험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허가를 불필요하다. 네. 전체 생명보험의 전체 하면은 상해보험 잠시만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고 허가 의제가 됩니다. 그냥 의제할 수 있는 거죠. 허가를 받은 보험 종목이라도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7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손해보험업 보험 종목 전부를 허가받은 자가 보증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를 허가받으면 그 안에 이제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네, 이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면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죠. 재산보험이니까요. 생명보험이니까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일 것 같은데 우리 법의 보험업법의 아까 목적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권리는 무효가 아니라 그냥 유효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아까 5년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걸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손해보험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보험업법에서 상품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약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날씨보험, 비용보험, 기술보험, 수출보험이 있는데요. 다 지금 생명보험도 아니고 재산보험도 아니죠. 제가 다 아닌 거는 손해보험이라고 했는데 수출보험 같은 경우에는 업법에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법령이 있어서 수출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업 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사업의 영업개시에 대하여 준칙주의, 우리나라는 준칙주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감독주의를 취하고 있죠. 금융위원회의 허가는 주식보험에서 설립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보험 영업에 대한 허가이고 보험 상품별이 아니고
보험 종목별 허가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상품 지우고 종목으로 바꿔주세요. 시중은행, 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은 그의 명의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아니라 각각 규정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허가나 본허가 할 때 조건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법, 손해보험법, 재산보험법의 보험 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2번,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 중 생명보험에 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상해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전체를 받아야지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 있어요. 얘만 받으면은 그거는 전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건 생명보험 말고 그냥 전체로 바꿔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죠. 생명보험과 보증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300억의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과 보증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같이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죠. 금융위원회는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 3개월 아니고 2개월이죠.